최근 몇 년 사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극장판 흥행으로 매번 클래스를 보여주는 전통의 강호 짱구는 못 말려와 명탐정 코난, 새로운 역사를 써내리는 중인 귀만의 칼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사, 뉴 네오 올 뉴 디퍼런스 풀 체인지 페이스 페이트 시리즈 등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애니메이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성장폭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를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시죠? 우리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인과를 살짝 바꿔서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사람 없게 만든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성공했다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손목시계 하면 스위스가 생각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붐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썸네일과 제목을 보시고 오셨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의 아마 그랬던 이야기는 기동전사 건담이 일으킨 애니메이션 붐, 애니메이션 산업을 신세기를 이끌어갈 산업이라 세상에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ポイント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또お送りします. 기동전사 건담의 등장 배경에는 먼저 나온 두 작품의 애니메이션 붐이 있었습니다. 인기 만화를 TV에서 그것도 움직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문화 컬처로 다가온 작품으로 뱅크신과 TV 만화의 시대를 열어준 철한 아톰. TV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만을 타겟팅했던 시장을 어른들에게까지 확장시킨 우주전함 야마토. 이 둘의 성공으로 일어난 1차, 2차 애니메이션 붐은 애니메이션은 탈 수밖에 없는 빅웨이브다 라고 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어중간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고, 여튼 붐의 영향으로 시장에 생겨난 막대한 수요는 그대로 이것을 제작해줄 공급처,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수요로 이어졌고, 돈 냄새가 나는 시장에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동전사 건담의 제작사 썬라이즈도 이때 등장하죠. 1976년 문을 연 썬라이즈의 주 수입원은 타 회사의 하청이었습니다. 이때 썬라이즈 내부에선 유행을 따라가기만 했다간 그 유행과 함께 침몰할 것이다 라며 썬라이즈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자체 저작권을 지닌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건담이 나오진 않고 무적초인 전보트 3와 무적강이 타이탄 3가 등장한 것입니다. 타이탄 3! 이 두 작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1, 2편이 없는데 왜 3인 거죠? 부터 정의가 미쳐 날뛰어야 할 거대 로봇물 장르이면서 완전한 권선징악이 아님으로 느껴지는 입체적인 스토리. 이 부분은 매년 그 시즌마다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장삐쭈님의 이 영상을 보시면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대요. 사실 진짜 슬픈 장면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작품을 지휘한 사람이 연출의 천재라 불리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었다는 것이었죠. 전보트 3와 타이탄 3는 시장에서 괜찮은 성적과 평가를 받는 데 성공했고, 이것은 곧 세 번째 작품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썬라이즈의 목표는 이랬죠. 세 번째 작품이야말로 회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번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말이 쉽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여간에 윗분들 생각 없이 뱉는 거. 토미노 감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야말로 로봇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작품의 뿌리가 되는 것이었죠. 로봇이 왜 존재할까? 우리들의 현실 로봇 장점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돼요. 위험한 곳에 대신 진입한다든지 시간과 인원을 단축시킨다 등의 장점이요. 그렇다면 주인공은 왜 같이 타고 있나요? 얘는 옆에서 왜 알짱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과 인원과 리스크를 멀티태스킹으로 부담해버리는 거대 로봇물에서는 전설의 로봇, 존재해서는 안 되는 로봇 같은 설정들의 간지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간지를 위한 것도 있죠. 전설의 내용으로 설명되는 세계관이나 존재가 지워진 이유가 사실 세상의 진실이다 등 설득되는 개쩌는 논리이자 오직 이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개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썬라이즈를 세상에 각인시켜라 라는 임무를 받은 토미노 감독에게 완전히 새로운 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토미노 감독의 펜촉이 그려낸 설정들의 기존의 거대 로봇물과는 다른 한 끝의 설정, 전쟁에 필요한 무기로의 설정으로 이어졌고, 그런 하이테크 로봇까지 만들면서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로봇물의 근간인 이 질문에 답을 채워나갔고, 인간이 배틀슈트를 입고 싸운다는 답지가 윗분들에게 결과로 나온 답안지가 바로 기동전사 건담 되시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희미해져만 가는 개인의 생각과 더욱이 어려워져만 가는 상대와의 이해를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우리 모두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자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데 성공한 기동전사 건담은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조연과 주연 기체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 모습들과 좀 적당히 넘친 개성이 미쳐 날뛰는 캐릭터들 같이 완전히 뉴타입스러운 장점들로 무장한 건담은 1979년 마침내 방영을 시작해 환장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조기종영되고 맙니다.
君は生き延びることができるか 일단 너부터 살아남으셨어야죠. 아우 건담씨 좀 미래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으시니 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이냐 싶으시겠지만 건담이 방영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직접 건담을 만들던 1인칭 제작자 시점에서는 킹될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진짜 노답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응원을 보내준 건담 시리즈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데요. 우주 명작 철혈의 오펀스죠. 네네. 그동안 우주색이 비우주색으로 나뉘던 팬들을 하나로 합쳐까지는 아주 경이로운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시청률 전쟁에서 패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 죽음은 오지 않는 법이야. 하서웨이. 근데 얘는 2편 언제 나와요?